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오늘이 2018년 중간선거 투표일로 이 시간 현재 이곳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간선거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국 50개 주에서 좀 중간선거 일제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동부의 버몬트주죠.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주로 손꼽히는 버몬트주가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진보적인 주답게 투표 열기가 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투표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네.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은 역시 그 하와이죠. 시간상 하와이가 가장 이제 이 시간대가 늦기 때문에 하와이는 저녁 6시에 투표가 마감되는데 네. 하와이 시간 저녁 6시가 동부 시간 밤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를 끝으로 해서 오늘 이제 모든 투표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투표율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뭐 CNN에 지금 라이브로 비치네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길게 지금 그 도로까지 줄을 늘어선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마치 뭐 DMB에 가면은 네. DMB에 가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투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지금 플로리다도 봤지만 뭐 버지니아라든가 펜실베니아,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조지아 이런 주 등에서는 지금 줄이 길게 늘어서서 이렇게 투표소 모습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로 굉장히 그 차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곳이 다 동부나 중부 지역인데 뭐 투표가 아무래도 이곳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네.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사진을 찍어서 SNS 등에 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표장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아직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투표소가 오픈하자마자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6시에 오픈하는 곳은 뭐 5시, 새벽 5시 뭐 반 뭐 이럴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열기가 초반이긴 한데 굉장히 좀 뜨거워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친트럼프 반트럼프 이런 식으로 갈려가지고 네. 굉장히 이 격렬한 그런 선거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열기도 투표 열기도 뜨거운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전 투표는 아시다시피 선거일 당일날, 오늘이죠.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가 마련된 곳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사전 투표를 한 결과 약간의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 투표기계 오류라든가 텍사스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투표기계의 오류가 발견됐고요. 또 미조리주 그리고 몬태나주에서는 우편 발송한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조지아주나 테네시주에서는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좀 등록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뭐 누군가가 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어떤 이 선거를 망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오류 정도로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은 좀 드러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무리 없이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연방상원은 100명 중에 35명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현재 의석수인데 과연 이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연방하원은 435명 전원이 네. 오늘 선출이 됩니다. 지난 선거 때는 그 공화당이 241명, 민주당이 194명이었는데 그 지금 현재 의석수는 공화당이 235명, 민주당 193명입니다. 공화당에서 37명이 은퇴를 선언했고요. 민주당은 18명이 은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선거 지난 5월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5월인가요? 6월이 갑자기 6월이죠. 6월이죠. 네. 네, 6월에 있었던 그 예비 선거에서 현역이 낙선을 한 경우가 공화당이 2명, 민주당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더하고 빼고 보니까 공화당 235명, 민주당 193명인데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218석 이상을 이제 얻을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중간선거 최대 관건인데요. 현재 확실 우세한 지역은 182대 148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냥 다소 우세한 그런 지역은 54대 21로 이제 공화당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확실한 우세 지역
182곳. 이곳은 아마 당선이 거의 확실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182곳을 제외하고 218석 과반인 218석에 필요한 36석 이상을 추가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또 21곳이라고 했으니까 우세한 지역도 이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면 이 36석 중에 21석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나머지 15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30개 경합 지역 중에서 한 반타작만 하면 네. 15개 네, 네. 지역에서 이기면 과반을 넘어설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네. 10지구, 25지구, 39지구, 45지구, 48지구 5곳이 지금 경합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금 말씀드린 5개 지구의 결과 공화당 후보가 이기느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연방하원 다수당 탈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방하원 선거 투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그 투표 하나하나가 한 표 한 표가 민주당의 연방하원 다수당 탈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5개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영김 후보가 또 있는 네, 그런 네.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 중에 36명을 선출합니다. 네. 현재 주지사가 공화당이 33명, 민주당이 19명, 그리고 인디펜던트 알래스카주죠. 알래스카주에 인디펜던트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인데 그중에 오늘은 이제 3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투표 대상 36명은 공화당 그 주지사 있는 지역이 26, 그리고 민주당 주지사 있는 곳이 9, 그리고 인디펜던트 알래스카 하나. 그래서 합쳐서 이제 36곳에서 지금 주지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주지사가 20명입니다. 공화당 13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알래스카 1명. 그래서 20명이고 접전 지역이 그리고 이 중에 뭐 공화당 지역 중에서 26명 중에 16명이 경합 지역, 민주당 9명 중에 하와이 제외한 8명이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주지사 선거에서도 과연 민주당이 선전할지. 네. 지금은 공화당이 주지사 압도적으로 많은데 얼마나 민주당이 이제 주지사 지역을 더 많이 차지할런지 이런 것도 오늘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오늘 중간 선거의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네. 짚어봤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선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각종 선출직 의원도 그렇죠. 오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 주민 발의안이 여러 개가 붙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선출직 그리고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연방상원에서는 그 두 명인데 나이안 파인스타인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나이안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만 지금 투표를 하게 되는데 도전자가 또 케빈 드라이원 역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기든 캘리포니아 연방상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연방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역시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네. 53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서 6개 지역구가 박빙이죠. 이 6개 지역구가 지금 관심의 대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25지구, 39지구, 45지구, 48지구, 49지구, 50지구 이렇게 6개 지구인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번 민주당의 연방하원 다수당 탈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39지구가 영킴 후보 그리고 영킴 후보가 나와서 지금 그 도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6개 지역을 보자면 공화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 4곳입니다. 4곳이고 영킴 후보가 나온 39지구 그리고 49지구 이 두 지구는 이미 현역 의원들이 뭐 리타이어를 네. 했기 때문에 네. 현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에서 지금 박빙의 승부가 지금 펼쳐지는 6곳은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네. 이곳을 공화당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뺏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연방하원 다수당 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는 뭐 게빈 뉴섬 민주당 후보, 존 H. 콕스 공화당 후보의 맞대결이죠. 게빈 뉴섬 후보가 좀 유리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 부지사는 일레니 코놀라키스, 에드 헤르난데스 모두 민주당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어서 역시 네. 누가 이기든 민주당 부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주 검찰총장은 하비에르 베세라 현직이죠. 민주당 후보, 스티븐 K. 베일리 공화당 후보의 대결. 주 총무처 장관은 알렉스 파디아 현직 민주당 후보 그리고 마크 모이저 공화당 후보가 대결합니다. 주 재무장관은 그 피오나마 민주당 후보와 그렉 콜럼 공화당 후보의 대결이고요. 이 밖에도 뭐 주 회계감사관,
주 보훈국장, 주 교육감 등 네. 주요 공직이 이제 선출되고요. 네. 주민 발의안은 1부터 10위까지 12개가 투표 대상이었다가 주민 발의안 9가 주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지금 빠져버렸죠. 주민 발의안 9는 그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주 대법원이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그 중간선거 투표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에 대해서 오늘 투표가 실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 예상은 어디까지나 또 예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는 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여서 말 그대로 중간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참 논란이 많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한복판에 이치해 있어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친트럼프, 반트럼프 명확하게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트럼프 쪽 유권자들, 반트럼프 쪽 유권자들이 서로가 이번 선거 질 수 없다. 그래서 서로 결집해서 지금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공화당 성향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결집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굉장히 지금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최근 이 선거 막판에 들어서는 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민주당으로 좀 결집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과연 이번 투표 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그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투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그 아침 일찍 새벽의 모습이 오늘 내내 이어져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이것이 오늘 그 승부의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 유권자 수를 보면 백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라티노나 아시안 같은 소수계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여러 선거에서 보면 그래도 결과를 보면 상당히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렇죠. 역시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서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런 정도라면 공화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물론 백인들도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네.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 그동안 좀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그런 소수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네.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층이나 뭐 흑인들이나 라티노나 아시안 같은 소수계들 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율도 관심인데 일단 초반의 열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13분인데 네. 한 10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지 투표가 그렇죠.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마무리가,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정도면 저희가 정확한 선거 결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저녁 6시에서 저녁 9시 그 사이에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 마감이 되죠. 그래서 10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그 투표가 끝나면 이제 개표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워낙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뭐 개표 시작한 지 뭐 한두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결과가 속속 나오고 그렇게까지 빨리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밤 늦게 좀 결과가 빨리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밤 늦게 아마 대부분의 지역들은 내일 새벽쯤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시간 내일 모닝뉴스 시간에는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발의안 11개가 오늘 이제 투표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표를 좀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연방하원의 그렇죠.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가 또 네. 갈리기 때문에 역시 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렇죠. 오늘 선거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